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잠시 후 아들 준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20살, 안녕하세요. 자폐를 앓고 있는데요. 준영이 학교에서 뭐 했어요? 어? 보세하고 고집세 했어. 말 안 들었구나. 오늘도 말 안 들었구나. 고집세하고. 보세하고 김준영. 이리 와. 그만. 빨리 와. 갑자기 가게로 돌진하는 준영 씨. 벌써 먹었네? 김준영. 이게 뭐야? 뭐예요? 엄마 잠깐만. 이리 와. 가자. 이제 안 돼. 무조건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지. 막 비싼 것도 막 가져와 버릴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크레파스나 그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가져와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고. 김준영. 이리 와. 그만. 빨리 와. 빠져주세요. 크레파스 없어. 여기는. 아, 크레파스 얘기하니까 또. 응, 크레파스를 말했더니. 여기 없어. 집에 많아. 가져. 준영이 집에 많잖아. 가자. 돌발 행동은 발달 장애를 앓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하지만 이런 일이 장애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주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엄마는 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로 인해서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내년이면 고등학교도 졸업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조차 늘 동행해야 하는데요. 왜 안 간다고? 왜 안 간다고? 오늘 안 자른다고? 그래도 많이 안 기네. 준영 씨와 늘 함께 머리를 잘랐던 승현 씨. 승현 씨도 같은 장애를 앓고 예전에 있습니다. 잘랐거든요, 여기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잘라야 되는데 준영이 자를 때 자르거든요, 같이. 근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어릴 때부터 짧은 스포츠 머리를 관리하기 쉽게 스포츠 머리를 잘라줬어요. 근데 어른들 크니까 자꾸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엄마 입장에는 짧게 잘라야지 내무도 안 하고 좋잖아요. 짧게 잘라줬더니 거기에 이제 발동 걸려가지고 일정을 안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안 가가지고 더벙버렸어요. 앉으세요. 머리. 그래, 앉아봐. 앉아. 뭐 했어요? 짜장면 사준대, 이모가. 뭐 했어요? 이모가 사줄게, 짜장면. 뭐 했어요? 알래? 탕수육도 사줄게. 아, 어렵다. 이모가 짜장면 사줄게. 고미선 선생님 보러 가자. 그러자. 한 사장님 컨테이너 라면 먹고 싶다. 그래. 머리를 잘못 자르게 했거든요. 간신히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다가 여기다 불 켜고. 아까 승현아. 아까 오지 말해. 막상 짧아진 머리를 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나 본데요. 일어나. 가자. 얼른 가자. 돈 들여, 얼른. 돈 들여. 가자. 저기 안 되겠다. 인사해봐. 인사해봐.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이리 와봐.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아빠 이발. 머리 안 자른다고 해야지. 그런데 근데 지금 반반이었어. 50%그 반반인 상태에서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후회는 되는 거예요. 며칠 가면 또 며칠 가야죠 그래. 며칠 가. 그러던 찰나 어디론가 달려가는 승현 씨. 야, 안 되겠다. 이제. 잠깐 숨어야겠다. 언니 안 되겠다. 애먼 곳에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깎여. 이게 괜찮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차주 덕에 더 큰 소란은 없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엄마는 속이 끓습니다. 나이 먹고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어. 그래서 저번처럼 감당하기 힘들 때는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 다 하죠. 극단적인 생각. 근데 이제 남은 딸 걔가 시집도 안 가고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 때, 엄마가 아플 때 감당하기 힘들 때는 어디 맡아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기간만. 엄마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아이의 장애를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또 없습니다.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의 모든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발달장애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을 만든 것이 이제 부모들의 힘을 합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 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조항에 집어넣은 것이 이제 거점 병원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발달 증진 센터라는 부분, 그런 이제 돌발 행동 내지는 이제 도전적 행동을 좀 소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예산 확보가 좀 빨리 돼서 각 지역에 좀 설치가 돼야 지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복지시설로 재활치료, 일상생활훈련,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이 센터는 수용인원 70여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시설이 쾌적하고 프로그램도 좋아 늘 대기자가 줄을 서죠. 이런 곳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여기만 해도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인 자녀를 옆에서 계속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로서는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라도 낮 동안에 이렇게 서비스를 맡겨놓으면 부모님들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이라도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경기도만 해도 80여 개.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아직도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은 비가 오면 맛있는 김치전이 먹고 싶어요. 중식 씨는 어떤 게 먹고 싶어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에겐 이런 센터뿐 아니라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한데요. 아직은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분들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 서비스에 사각지대에 있다. 직업도 없지요. 직업훈련도 마땅히 받지 못하죠. 또 어디 보호작업장 같은 데 들어가도 요즘 또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더 위기에 몰리죠. 이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령기는 학령기대로,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맞는 그 1년 단위의 서비스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보호작업장뿐입니다. 종이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는 이 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인기가 많죠.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작업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발붙일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지금 생산성, 그 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뭐 수익 이렇게 위주로 이제 계속 이제 가다 보니 사실은 이제 중증 발달 일을 못하는 발달 장애인분들이 진입하는 데 일단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들어와서 일을 못해도 어느 정도 소득을 국가에서 보정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진짜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디론가 전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도 안 만들어지고 이들이 와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달 장애인분들이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발달 장애인, 집에 있는 발달 장애인분들이 계속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관계기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수익 위주로 운영하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임금이 전적으로 장애인들의 노동력만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이야기와 관계기관의 입장이 사뭇 다른 게 현실. 그래서 엄마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지 말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곳에 와서 어려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감히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건데요. 국가 책임제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노동권, 주거 등에 관련된 여러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지난달 68일간의 투쟁이 막을 내렸죠. 그 외에도 엄마들은 직접 발로 뛰며 장애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아 부모들이 만든 장애인 부모 협동조합도 그중 하나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엄마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요. 치료시설 부족과 치료비 경감을 위해 치료실도 운영합니다. 그 밖에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자동차 정비기술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빵도 때우는 연습하고 있어. 아, 빵 때우는 거. 처음엔 장애인들의 인지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직업의 영역을 엄마들 스스로 넓혀주고 있는 셈입니다. 후진대 어디에요? 어디? 인중이랑 하세요? 네. 그러면은 장착하세요. 이곳에서 장애아들의 제2의 인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폐성 장애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사실은 아이를 낳고 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도 그렇고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할 때도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가정마다 너무 힘들고 사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앞으로의 제가 제 아이들과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사실 많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실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60대 이상의 성인계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들이 지금 너무 암담하고요. 그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꼭 개선이 지금 저희 아이가 커가는 그런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성인기의 발달장애인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고 인식들도 개선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냉대를 견디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삶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그럼 고등학생이 될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를 생각해보니 정말 갈 곳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아이와 내가 이 집이라는 공간에 둘이 그 재밌어하는 학교를 또래 집단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늙은 엄마랑 24시간을 있어야 되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이가 너무너무 슬프겠다. 나도 할 짓이 아니겠다. 더 나아가서 내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뭐 펑펑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나라에서 좀 저희가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많은 말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했던 말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도저히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갈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게 나라가 좀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시스템을 믿고 내가 마음 놓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늘 거절당하고 소외됐던 삶. 엄마들은 지금 또 한 번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디 함께 가자고 말이죠.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행복이 다른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최고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언제든 저를 안아주는 섬이다. 나눠지